2022학년도 대입. 이번 편은 경희대학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죠.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에서 바뀐 주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는데, 인문계열이 작년까지는 두 개 합이 4였는데 올해부터는 자연계열하고 똑같이 두 개 합이 5로 바뀌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 있어서 자연계열 논술이 작년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수학하고 과학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수학만 보게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고교 연계와 네오 르네상스에서의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두 전형의 최저학력이 세팅됐습니다. 이 최저학력도 논술의 최저학력과 똑같다라는 거. 이전에 또 바뀐 게 있죠. 고교 연계 전형이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교과로 바뀌었다라는 거. 또 이따 뒤에 얘기할 테고. 네오 르네상스의 면접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일단 면접 인원이 전년도까지는 3배수, 1단계 3배수 뽑다가 올해는 4배수로 바뀌고요. 2023학년도 현재 고2는 또 다시 3배수로 바뀝니다. 그 설명도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인문자율 공이 계열별 제시 문항을 이렇게 냈었는데 그런 게 폐지가 됐죠. 그리고 면접 시간이 10분에서 8분으로 단축이 되고 의학 계열도 25분에서 18분으로 좀 단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접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학교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약학과 경희대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약학과가 학부에서 뽑게 되죠. 경희도 마찬가지로 6년제 학부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수시에서 네오 논술 전형에서 뽑고요. 정시에서 수능백 고른기회 전형에서 뽑는다. 정시 의학기 계열이 작년에 가군이었는데 올해 나군으로 바뀌고요. 정시에 고른기회 전형을 선발하는데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이 신설이 되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년의 도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솔직히 좀 많은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학년도 올해 대학교 들어간 학년이죠. 2022학년도 현재 고3이죠. 2023학년도 현재 고2죠. 지금 시행계획이 4월 말에 나온 거죠. 그걸 토대로 하는데, 요거는 2022학년도 현재 고3은 수시 원서 모집 요강 통해서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시행계획. 이거는 정확한 건 내년 5월 달에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까지는 경희대도 다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처럼 교과 전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등학교에서 내신만 열심히 공부해도 경희대급 되는 이 정도 레벨 학교에 갈 수가 없었죠. 내신만 가지고 최고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한양대 정도가 됐는데, 그 한양대마저도 그 내신이 상당히 높아야 됐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3부터는 새로 신설되죠. 근데 그 신설된 게 작년도까지 고교 연계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하나인 고교 연계 전형이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옮겨가죠. 마찬가지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통합 전형의 개념으로 옮겨가는데 555명 뽑습니다. 요 전형이 이쪽으로 옮겨갔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종합이다 보니까 3대7로 전년도 거 뽑았는데 지금은 교과입니다. 학생부 100입니다. 그 학생부 100 중에서 80%가 교과고요. 나머지 20%가 비교과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세진 않아요. 출석 같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고, 봉사도 3년 통틀어서 20시간 정도면 만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과라고 하지만 거의 다 만점 맞는 상황입니다. 교과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과에서 인문 계열은 국영수사의 전 과목, 자연 계열은 국영수 과의 전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중간 이하의 레벨은 상위 몇 과목 이렇게 했지만 이제 경희대급 정도 되는 레벨의 학교에서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석차 등급이 나왔는데 올해 고3부터는 A, B, C 성취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인문 계열은 상위 2과목을 반영하고요. 자연 계열은 상위 4과목을 반영합니다.
경희대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실은 그 지원자 풀을 봤더니 인문에서 선택했던 과목들 숫자와 자연계에서 그 진로 과목 선택했던 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차이점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 그때에서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평균 3, 세 과목이 가장 무난하다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2023학년도에는 세 과목으로 거의 다 통일을 하더라고요. 다른 대학도 전반적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의 상위 세 과목.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상위 세 과목은 무조건 A가 나와야 됩니다. A, B, C 세 개로 등급을 하는데 거기서 B, C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튼 손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자, 상위 두 과목, 네 과목. 예체능은 국어, 영어 전 과목 반영하는데 여기서 진로 상위 두 과목 반영하는데 국어, 영어만 반영하지 않고 진로 과목일 때는 국어, 영어, 예술, 체육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상위 두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내신 통해서 뽑는 그 고교 연계 전형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됩니다. 자,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이 고교 연계는 학교에서 이른바 추천된 사람만 지원했죠. 이른바 학교의 예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인문들, 자연셋, 예체능 하나입니다. 올해 똑같습니다.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긴 했지만, 자, 추천받은 인원, 자, 총 6명인데, 그 중에 인문들, 자연셋, 예체능 1명입니다. 선생님, 문이과가 사라졌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고등학교 기준이 아니라 대학에 지원하는 학과 기준으로 인문계열 2, 자연계열 3, 예체능 1명입니다. 그래서 요 예선을 통과하는 거. 자, 뒤에, 자, 작년도, 재작년도 결과를 보여주겠지만, 여기는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만 쓰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고요. 그런데 예선을 통과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입결 결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일 때도 높았는데 이제 교과로 바뀌면 더 높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최저학력이 신설됐습니다. 두 개 합이 오니까 경희대급 간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이 오고 거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1, 2등급 정도 찍어주면 나머지 하나는 3등급 정도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모든 그 최저학력이 똑같아요. 그 최저학력이 똑같은 상황인데 논술을 전형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과이라는 건 뭐냐면 인문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예전 개념의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야 되고요. 수학도 미적과 기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의 가장 1순위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죠. 꽤 유명한 거고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에 되게 선도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잘 세팅이 되어 있고 또 경희대에서 만든 그 표준한 그 평가 요소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표본을 만든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부 종합이 발전된 학교입니다. 자, 메인 전형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죠. 작년까지는 1단계 3배에서 뽑은 다음에 7대3 면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4배수로 뽑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단계 7대3을 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시간이 자, 줄었죠. 자, 스트레스를 덜 주려고 한다고 하는 대학 관계자들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없던 최저학력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자, 점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비교과들이 점점 줄고 2024학년도가 되면 웬만한 비교과는 다 대학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낀 경희대급 정도의 레벨에서 이른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교과와 학종이 그렇게 큰 구분이 없을 정도로 아무튼 이게 예전 개념에는 학종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고 경희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최저학력 우리가 노골적으로 학생부 종합 준비하면서 저는 최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자기소개서 쓰고 또 다른 거 한다고 면접 준비한다고 수능 준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 잘 보면 됩니다. 논술 7대 학생부 30인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인원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줍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서울 상위권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정책은 학생부 종합과 논술은 줄이고 정시는 늘리고 그리고 사회통합 개념으로 교과 전형도 일정 부분 만들고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도 일정 부분 만들고, 이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논술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일정한 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최저학력. 자, 인문이 두 기합이 4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전년도에는 여전히 그 자연 같은 경우는 두 기합이 5였고요. 그런데 인문만 5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문 논술의 최저학력만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인문은 당연히 통합 문제예요. 소설하는 문제, 논술 쓰는 문제고, 자연 계열은 수학과 과학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시험을 봤는데 2022학년도는 수학만 봅니다. 물론 의학 계열은 과학도 같이 보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는 수학만 본다라는 거고, 정시는 다른 것보다 정시는 전반적으로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여기서 2021학년도에서 올해 많이 늘고요. 2022학년, 2023학년도까지는 뭐 이렇게 여기서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늡니다. 그리고 수능을 볼 때 사탐, 과탐 같은 경우는, 인문 같은 경우는 사탐, 과탐을 아무거나 봐도 상관이 없지만, 물론 사탐 보는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확통을 보면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탐구도 무조건 자연계열은 과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바뀐 모습들이에요. 자, 하는 김에 자, 우리 고2 학생들 대상으로 보면 큰 흐름은 비슷한데 일단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고교연계에서 지역균이 바뀌고요. 현재까지는 숫자는 별 변화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100이라는 말 속에는 교과와 그 다음에 비교과가 돼 있는데 내년 우리 고2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학생부 70에 교과 종합평가 30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학생부 70이라는 건 이른바 교과 70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과 종합평가라는 건 이건 학생부 종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 종합평가. 분명히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나의 일반 선택 과목은 무엇이고 진로 선택 과목이 과연 어떤 건가, 그런 것도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진로 상위 과목이 이제 세 과목을 다 통일을 했죠. 이것도 약간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학교장 추천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6명보다는 많이 뽑을 거라 하고, 자, 최장력 여전히 같고요. 자, 네오 르네상스 여전히 1전형이 맞는데, 수시에 제일 많이 뽑는 건 맞는데 숫자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죠? 이 줄는 만큼 아마 정시로 인원을 늘리고 아니면 고른 전형으로 늘릴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자, 2021학년도에 3배수로 뽑다가 4배수로 늘렸다가 다시 3배수로 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 입장에서도 정부의 정책 따라가랴, 그 다음에 학력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지원율이 줄고 또 대학 자체적으로 또 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3, 4, 4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 해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만큼 대학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는데, 게다가 큰 변화는 올해 고3한테 있던 최저학력이 내년 고2 학생들은 또 없어집니다. 이건 되게 매력적인 거죠. 그죠?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최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입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같이 갑니다. 우리 정시는 소폭이지만 또 늘었고요. 자, 이제 이게 입결 결과입니다. 자, 2021학년도는 올해 대학 입학한 학생들의 결과고요. 2020학년도는 이전 학년도 거고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위에 게 2020학년이고요. 아래 게 2021학년도입니다. 자, 고교연계도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도 학생부 종합,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인데 문과 계열, 이과 계열입니다. 자, 당연히 고교연계가 전부 다 높죠.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를 이렇게 삼포도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타냈던 대학 중에 하나일 텐데 되게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되게 강한 애들이 모여 있죠. 왜냐면 이른바 학교 내신 기반으로 해서 예선 통과해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1.5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과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1.5에서 2등급 초반에서
근데 올해는 감히 예측을 하자면 이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네오 르네상스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자, 3배수를 뽑았을 이건데 올해 4배수로 바뀌면 좀 더 점수가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게다가 최저학년을 달아놨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를지 나를 잘 모르겠지만, 예, 특히나 합격자 이 산포들을 놓고 보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희대급 정도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신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예측하기를 4등급 넘어가는 합격자는 특목고의 개연성이 되게 높은 대학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2등급 중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 잘 보면 되는데, 뭐 6등급, 7등급짜리가 붙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대부분 4등급 안쪽이다. 그만큼 학교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자, 선생님 입장에서 자, 이런 데이터 정보를 주는 이유는 아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아는 걸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죠? 현재 고2, 현재 고3, 현재 고1.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학년들은 고3이겠죠. 고3인데, 자,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을 가려면, 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고2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 있겠지만, 입시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보시고, 고1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큰 틀에서는 현재 고2를 많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희대 너무나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인데요. 자, 이런 변화들을 잘 인지하시고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대학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